눈송이는 누가 뿌릴까? 얼음은 누가 녹일까? 궂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맑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6월의 네잎클로버는 누가 피워낼까? 나를 저물게 하는 건 누구일까? 달빛을 밝히는 건 누구일까? 하늘에 사는 들쥐 4마리, 너희들과 나 같은 들쥐 4마리. 봄쥐는 소나기를 몰고 온다네. 여름쥐는 온갖 꽃에 색칠을 하지. 가을쥐는 열매와 밀을 가져온다네. 겨울쥐는 오들오들 작은 몸을 웅크리지. 계절이 내시니 얼마나 좋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4계절.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글은 프레드릭의 일부분을 발췌하였어요. 이 글귀는 프레드릭이 친구인 들쥐들에게 이야기해준 부분인데요. 마지막 글귀인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4계절이라는 글귀를 보면서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게 하는 글귀여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읽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동화 읽는 어른의 강은석입니다. 동화책이나 그림책은 아이들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른인 제가 보았을 때 저에게 기쁜 깨달음을 주었던 책들이어서 어른이 보아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좋은 책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림책을 소개할 때는 다 읽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레오니오니 작가의 프레드릭이라는 그림책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윤디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즐거워지기를 늘 꿈꾸는 DJ 윤디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제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얼마 전에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저와 그 다른 DJ 세 분과 함께하는 미소팟 녹음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사람들 음. 얼굴도 보면서 네, 즐거운 마음 다시 충전하고 있습니다. 네. 충전 중이시니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 에너지를 저에게도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프레드릭이라는 책 혹시 보셨나요? 네. 음. 제가 새 아이들 그 잠자리에 재울 때 많이 읽어주던 책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다행히도. 다행히도. 네. 네, 그럼 윤디님은 제가 아까 앞에 음. 읽어드렸던 글귀 들으시고 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 오프닝 멘트 하실 네네네. 때요. 네. 네. 물론 다 좋았는데 저는 이제 특히 이 부분 그 눈송이는 누가 뿌릴까? 얼음은 누가 녹일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혼잣말처럼. 네.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제가 자주 들려주던 또 노래가 있어요. 이것도 자장가처럼. 그래요? 네. 그 굴렁쇠의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 윤동재 시인의 누구일까라는 동요인데 이렇게 나와요. 들길을 걷다 보면 도랑가로 달개비꽃 피어있네. 달개비꽃 볼 때마다 그 달개비란 이름 맨 처음 붙인 사람 누구일까?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정말 궁금해요. 아이들이 엄마 이거는 길 가다 보면 엄마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 이건 이름 누가 지었어요? 누구일까 아주 궁금해하는 아이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쵸. 이 글귀에도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윤지님은 그 음. 프레드릭 그림책을 읽으시고 네.
의미 있게 느끼셨던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림책은 사실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고 네. 아이들하고 제가 읽기보다는 음. 아이들이 많이 찾아내는 그런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 제가 느낀 점은 뭐랄까요? 보통 그 프레드릭의 성격이 약간 좀 게으르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 열심히 일할 때 음. 이 친구는 한참 멍하니 있기도 하고 뭐 한 곳을 맞아요. 응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우리가 많이 어렸을 때 읽거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흔히들 다 많이 아시는 개미와 배짱이가 생각이 났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어, 저도 윤주님과 같은 의미를 느낀 것 같은데요. 아, 저도 이 그림책이 제 인생의 책이라고 할 만큼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준 책이거든요. 그러시구나. 윤대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네, 네네. 공감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 개미와 배짱이 얘기처럼 개미처럼 성실하게 주어진 것만을 잘 수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배짱이는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한 캐릭터라고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이 그렇게 그렇죠. 배웠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이 책을 접하면서 배짱이의 그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수용할 수 네.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아, 중요하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왜냐면 우리는 네. 사실 개미와 배짱이 중에 뭐 네. 될래 하면 뭐 누구나 다 개미 되고 음. 싶어 하지 배짱이 안 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또 마음 한편에서는 음. 배짱이처럼 즐기고도 싶거든요. 맞아요. 네. 배짱이가 그 음악을 즐겼던 것처럼 저도 네네. 정말 신나게 즐기고 음, 싶은데 음.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게 좀 아직도 안 되지만 네. 그래서 그 배짱이의 모습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책이어서 참 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레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네. 이 그림책을 그리고 음. 쓴 작가가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정말 아, 이렇게 훌륭하게 맞아요. 그릴 수 있고 그 내용을 맞아요. 그렇게 글을 쓸 쓸 수 있다라는 사람이 그쵸. 누구일까? 그래서 제가 잠깐 네. 조사를 했는데 좀 잘 역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DJ. 아, 감사합니다. 그 레오레오니는 네네. 어린 손주들과 기차 여행을 하던 중에 음, 아이들이 그 지루하다 보면 참지 음, 못하잖아요. 네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맞아요. 그런 손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음, 그 잡지를 찢어서 노란 음.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 그렇게 두 오,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즉석으로 이야기를 해주었대요. 어, 그랬더니 손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되게 좋아했겠죠? 좋아했죠. 막 그렇게 뛰놀던 음, 아이들이 정말 얌전히 네. 앉아서 네. 그 이야기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만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 파랑이와 노랑이. 네. 저 그거 알고 예. 있어요. 아, 알고 계세요? 네. 아,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이 파랑이와 어, 노랑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이 그렇게 또 지어진 네. 책이군요. 네. 대단한 책이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나이 들어서 50 음. 세가 될 때 이렇게 그림책에 입문하신 분이거든요. 그러겠네요.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희망이 보여요. 네, 한번 꿈꿔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일생 동안 한 여러 가지 일 중 음. 그림책 작업을 한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준 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네. 그 말년에는 음. 파킨슨 병으로 고생을 했지만 투병 중에도 붓을 놓지 않았다고 하네요. 진짜 저도 사실 이렇게 음. 살고 싶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와.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든 음. 어떤 아픔이 오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스스로 내 의지대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오더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만큼은 놓치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열정, 그런 의지가 정말 부러울 정도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우리 보통 좀만 아프면 네. 놓아버리기가 네. 쉽잖아요. 저 이렇게 감기 걸려서 막 엄마 아파하면서 아무것도 막 못하고 누워 있었던 애들은 어제가 그쵸. 근데 그랬거든요. 네. 아니 애들도 아파도 놀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은 아프면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훌륭하게 쓸 수 네.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그 파킨슨 병에도 이렇게 붓을 놓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면서 네네.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음. 그림체 작업을 했다는 것이 저에겐 정말 큰 그러게요. 감동이었거든요. 진짜 감동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그림체 파랑이와 노랑이 책을 보면서 네.
정말 간단한 책이거든요. 그냥 파란색 맞아요. 나오고 노란색 나와가지고 서로 만나고 그쵸. 헤어지고 거기서 우리 세계 배합이라고 할까요? 저희 거기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잘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음. 간단한 책인데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엄청 제가 이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 한글 아래에다가 음. 언어를 써놓고 아. 소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우.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또 와우. 아이도 어렸을 때 영어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책을 보면서 정말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어.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네. 이런 할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따뜻함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니까요. 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네. 할아버지였다면 네. 얘들아, 어. 너 좀 가만히 좀 있지 않으려? 어. 이렇게 잔소리를 했을 텐데 그렇죠. 잔소리를 저도. 만약에 이분처럼 리온이처럼 안 했다면 저도 네. 지금쯤 아마 그렇죠. 훌륭한 그쵸. 유명한 작가가 되셨을 것 같아요. 훌륭하진 않더라도 등단이라도 했을 네.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제 그 레오 리오지 작가의 그림책을 몇 번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굉장히 그림이 간결한데 맞아요. 그 간결하죠. 간결함 속에 삶의 철학이 음. 고스란히 녹여내고 있어서 어른들이 보아도 정말 좋은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 간결함에서 네. 긴 뭔가 여운을 갖게 그렇죠. 하는 그런 네. 그림책. 그래서 네. 진리는 정말 간단하고 쉬운 그니까. 것이라는 그 생각이 또 다시 한 번 더 들었고요. 네. 또 갑자기 또 궁금한 것이 이상이 네. 칼퇴코상을 아, 받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칼퇴코상이 뭔지 혹시 아세요? 많이 들어봤죠. 아, 왜냐면 그래요? 그 도서관에 아이들 데리고 가면 맞아요. 뭐 칼데코상 수상 그림책 해가지고 뭐 그쵸. 표지에 붙어 있는 그거 말이죠. 처음에는 네. 제가 그림책을 아이들하고 처음 같이 읽기 시작할 때 어떤 책이 좋을까 난감하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고민하시죠. 그쵸. 고민이 되고 아이들 눈으로 재밌는 책을 고르기가 쉽지 않아서 처음에는 사실 이런 유명한 작품들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중에 이제 그렇군요. 칼데코상이 있는데 네. 이 칼데코상은 매년 여름 미국 도서관협회 분과인 미국 어린이 도서관 협회에서 이제 그 해에 가장 뛰어난 그림책을 쓴 사람에게 주는 문학상이에요. 아, 근데 그렇군요. 그렇죠. 이렇게 같은 문학 부문에서 수상되는 뉴베리상도 있거든요. 아,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래요? 네. 오, 대단한데. 상을 받아서 그런지 다 좋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오늘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는 프레드그 포함해서 음. 세 작품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틀꿈틀 자벌레, 으뜸 헤엄이, 그다음에 새형제와 태엽지. 이 작품 모두가 정말 그 칼퇴코상을 수상했다는 것이 되게 엄청난 일인 것 같고 그쵸. 또 이 작품 내용이 또 뭘까 하는 또 궁금함이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프레드라는 책을 읽으면서 네. 정말 제 삶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 생활하는 방식과 자기의 습관과 약간 달랐을 때 네네. 굉장히 불편한 눈으로 불편한 맞아. 시선으로 우리 바라볼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한 예로 이제 네.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 친정 어머니가 함께 생활을 하는데요. 그 그릇에 놓는 위치가 저와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네네.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이게 정말 좀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프레드릭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식들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들. 엄마가 틀린 게 아니구나. 나와 좀 다를 다르다. 뿐이다. 그렇죠. 그걸 인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요. 네, 그래도 그래서 정말 깨달으셨잖아요. 네, 깨달아서 정말 이제는 조금 마음 편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와, 그리고 어머님이 또 저 그 놓는 방식이 또 맞춰주셔가지고 더 편안했는지도 서로 모르겠어요. 엄마도 그러시고 네네네. 은석쌤도 그러시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네.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네네. 윤디님은 네.
나와 다른 삶의 방식들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불편한 점은 혹시 없었어요? 아, 왜 없겠어요. 저 많죠. 공감을 얻고 싶어서. 아주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날밤 다행이다. 새도 모자랄 텐데. 아, 그렇군요. 뭐 일단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음. 남편과 아이들도 음. 물론 아이들은 이제 제가 생활한 이후에 만난 사람들이어서 네. 어느 정도는 저한테 따라오는 음. 편이겠죠. 근데 이제 그렇죠. 처음 결혼하고 남편하고의 그런 삶의 방식이 좀 달랐을 때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실망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낯설면서도 그래 이럴 수 있어 했는데 점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의 삶의 방식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주 짧은 예로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는지 맞아요. 많이들 그렇게 신혼부부들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네. 아까 그 친정 엄마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조금 우리 친정에 이제 가면 엄마가 살림을 하셨던 그런 그쵸? 것에서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나서 딱 그 그릇을 엎어놓는 그런 맞아요. 것을 보시면 네. 이건 여기 안 있었다 이렇게 오. 막 좀 답답해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거는 어차피 말려서 또 쓸 거 그냥 어디 있든 보기 좋게 진열만 해놓고 물 빠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삶의 방식 녹아든 어떤 그 있잖아요. 규칙들이 그거를 이제 깨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좀 더 나이도 젊고 약간 감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약간 심지어는 가르쳐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군요.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그죠.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뭐 또 하나 얘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만 얘기했는데 선생님 두 가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제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 이게 이 딱 주제하고 안 네. 그러실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네. 잔소리 안 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해 주시는. 너무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되게 좀 깔끔한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도 스스로도. 그런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막 어지럽혀 있잖아요. 네. 아이들은 늘어놓고 뭔가 하는 그런 그렇죠. 습성이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이제 눈에 막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 너무 어지러졌다. 우리 좀 정리하고 하자. 이러면 대답은 네 했다가 계속 그 자기들이 했던 놀이를 계속 하죠. 네. 좀 있다가 얘들아 여기 다니기 불편해. 좀만 더 이렇게 정리하고 하자. 처음엔 정리라는 말을 써요. 네. 나중에는 얘들아 좀 치우자고 이렇게 하면 애들은 이제 막 열심히 놀던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막 입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엄마는 잔소리하고 있는 모습, 아이들은 이제 놀지도 못하고 막 엄마 잔소리 못 이겨서 치우는 모습 이런 걸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미안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정리해야지. 못난 엄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둘째가 어떨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일요일 아침에 우리 보통 이제 늦게 일어나면 막 어지러져 있는 그런 모습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지러져 있는 이부자리, 그러니까 몸만 쏙 빠져나온 이부자리를 보면서 엄마 나는 이럴 때가 제일 편하더라 이러면서 약간 좀 어지러져 있을 때 우리도 가끔씩은 주말이나 네. 이렇게 일요일 같은 날 쉬고 싶을 때 정말 맞아요. 이부자리에서 계속 누워 있고 싶고 그쵸. 그랬는데 엄마가 잔소리해서 참 불편함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좀 엄마를 은근히 돌려서 가르치는 둘째 앞에서 좀 약간 부끄럽고 그렇군요. 고맙기도 했어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동지를 만난 느낌이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마 저보다는 덜 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더 하면 되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정말 아이들에게 많이 한 잔소리 엄마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네. 그 프레드릭, 죄송합니다. 네. 프레드릭의 그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으는 장면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열심히 일하는 질지들이 네. 프레드를 보면서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프레드에게 물었을 때 프레드릭이
나도 일하고 있어라고 음. 하는 오. 프레드릭의 모습 속에서 네네. 저는 두 딸의 모습을 보는 것 오.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게 인제 너무나 우리 인제 부모님들이 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음악도 듣고 또 거기서 또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봤을 때는 '공부는 안 하고 저 음. 쓸데없는 일을 음.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런데 그게 인제 의미 없지는 않잖아요. 아이들이 또 맞아요. 거기서 정보를 찾아내는 것들이 그쵸. 정말 중요한 시대가 돼 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인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 인정이 잘 되지 않았던 음.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프레드릭이 생각을 하면서 음. 웅크린 모습이 네. 저의 딸들의 스마트폰 하는 그 모습과 함께 아. 연상이 되면서 음. 항상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음.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내가 이걸 잔소리를 해 마라?' 이렇게 어. 항상 고민을 많이 갈등을 음. 하거든요. 음. 스스로가 끊을 수 있도록 음.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도 정말 그 갈등 속에서 이 프레드릭을 보고 나서는 네. 정말 좀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저도 인제 음. 그러면서 인제 저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정말 저 학창 시절 때는 정말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유 모범생이시잖아요. 글쎄요. 이제 모범생 개념이 어떤 건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모범생은 어른들의 말대로 음음. '성실하게 공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음. 했었거든요. 근데 음. 인제 커서 인제 저의 진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아 고민하면서 느껴지는 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아. 동기부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고 그리고 또 인제 어떤 것에 깊게 빠져보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음.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음. 계속 그렇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 제 나이가 좀 많이 먹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제가 '내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아. 그러한 질문을 계속 저한테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네네. 보고 뭐 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건 재미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쵸. 전문적인 네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청소년기 때 네네. 이루어져야 하는 자기 정체성. 저는 정말 학문적으로 자기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 청소년기 때 음. 나의 진로, 음. '나는 누구지?' 거기서부터 그 생각들이 아. 깊게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음음. 들더라고요. 지금 저는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난 누구지?' 막 어. 어. 그러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제 나이가 40이 되어 가는데 그 사춘기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생각도 지금 해 보거든요. 그래서 네. 좀 많이 고민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음. 윤디 님도 네. 모범생이셨을 것 같아요. 윤디 님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예. 잘 보셨어요. 잘 봤어요? 반갑습니다. 같은 모범생끼리. 사실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모범생의 정의가 뭔지는 잘 네. 모르겠어요, 저도 네. 지금까지. 네. 하지만 곧잘 들었죠. 음. 모범생 뭐 이렇게. 아. 근데 그래서 한때는 좀 우쭐하기도 했고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상하게 자라면서는 그 말이 음. 싫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랬어요. 그냥 왠지 모범생 뭐 음. 완벽주의 뭐 이런 말들을 옆에서 해오면 내가 뭔가에 꽉 막혀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되게 그 말이 싫었는데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그 네. 시골 마을에서 저는 이제 자랐는데 뭐 시골이니까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음. 옷 단정히 입고 뭐 음. 걸음걸이 조신조신하고 아. 행동 예쁘고 지금의 그 걸음이 아직도 남아 있군요. 뭐 그렇게 하면 그때는 네. 다 "아이고 모범생." 이렇게 좀 음. 웃겨 세 이렇게 예 그쵸. 치켜 세워 주고 했던 음. 그런 때였고 음. 더군다나 이제 시골 작은 학교에서 쪼끔 공부를 쪼끔 음. 하면 바로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여 가지고 오. 성적 장학금도 이렇게 좀 받다 보니까 진짜요? 대단하신 아 모범생인데. 시골 학교 물론 시골 학교를 저희가 뭐 네.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워낙 적으니까 돌아가면서 음. 받았어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뭐 모범생해서 음. 부모님 기분 좋게 해 드리고 네. 주변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 집 저기 딸은 정말 잘 뒀어." 뭐 이렇게 음.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면 그게 저는 되게 뿌듯하고 그렇죠. 효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막 자라면서 이상하게 이제 제 안의 갈등들이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난 모범생 아니어도 좋고, 나 음. 저렇게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춤 막 이렇게 잘 춰서 박수를 받는 그 순간처럼 네. 나도 좀 즐기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그 순간에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좀 행동이 음. 저렇게 하면 나하고 안 어울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래서 기분이 좋아도 조금 참고, 뭐 음. 나빠도 좀 참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음. 저는 제 자신의 생각의 모범생은 아니었고 음. 그냥 남에게 보여지는 그런 음.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보여지는 모범생이라. 네. 저도 마치 음,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생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또 쓱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 보여지기보다는 네. 본질적인 나의 모습을 음,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그리고 음, 중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 일탈의 삶을 음,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음. 듭니다. 아, 네, 그 이제 어, 음, 보여지는 모범상에서 이제 네. 벗어나고 싶어서. 예, 예. 그래서 이 맞아, 맞아. 프레드릭 맞아요. 그래서 음, 프레드릭의 그 모습이 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온 것 음. 같기도 해요. 네, 저는 그 네, 프레드릭 모습이 진짜 울림을 주기도 하고, 예, 나도 이렇게 프레드릭처럼 어떤 음, 내가 좋아하는 일, 즐겨 음, 하는 일로 다른 사람의 감동도 주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음, 약간 이 책을 아이들하고 읽어줄 때는 음, 그 개미와 배짱이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맞아요. 과연 프레드릭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음, 주변에서 친구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놀고만 있어도 되나? 어, 약간 그런 마음을 좀 갖고는 음,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음, 울림이다기보다는 저한테는 음. 약간 물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렇군요.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것도 맞을까? 음,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음, 살아도 괜찮을까가 더 네. 맞는 물음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 윤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배짱이의 삶에 대해서 음. 요즘 아이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배짱이 음. 하면 너네는 어떤 생각이 음. 드니? 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돼? 그랬더니, 어떤 귀차니즘에 빠진, 어, 그리고 그냥 음. 자기만 그냥 음. 쓰고 이렇게 아. 빈대처럼 뭐 빌붙는 그런 아. 인물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게 음. 정말 우리가 네. 생각들이 좀 많이 음.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좀 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아직도 음, 그렇게 생각을 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네. 어떤 음, 책이 주는 네. 그런 영향력이 이렇게 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 네. 햇살과 음. 색깔과 음. 이야기를 그 모든 장면에서 보면 음. 그 프레드릭이 반쯤 눈이 감겨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네. 그 약간 개슴츠를 네네, 맞아요. 꼭 졸린 그쵸. 듯한 그런 음.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계속 그런 장면이 음. 햇살을 모으거나 색깔, 이야기, 그 모으는 장면선 그런 음. 모습이었는데, 음. 이제 겨울이 돼서 친구들이 음. 너가 뭐 색깔을 그쵸. 모았잖아. 햇살을 모았잖아. 음. 이야기를 모았잖아라고 음. 하면서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때 네. 그 프레드릭이 눈이 음. 동그랗게 막 커지는 모습 혹시 음. 보셨나요? 그쵸. 네. 어. 그래서 그렇게 커지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앞에서는 자신 있게 말하는 음. 모습이 너무 당당해 보이고 아.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음. 수업을 하면서 네. 이 책을 또 읽어줬었거든요. 이 아. 1학기 마지막 수업이어서 아. 마무리 지으면서 네. 이야기해 줬는데 음. 이제 그 어떤 생각을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음. 책을 읽어주니까 약간 졸더라고요. 이거 이 3년 전에 1학년 때 읽었어요 막 하면서 안다고. 네 안다고. 그래서 무슨 내용이야 했을 때는 몰라요 그냥 읽었어요. 이제 그렇게 꼭 그런 진행이 친구들이 됐어요. 있죠. 네네네. 그래서 그 약간 졸면서 이렇게 네. 듣는 것을 음. 보다가 음. 그러면 어떤 생각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음. 그냥 자유롭게 표현해 보라고 했을 때 네. 이렇게 반쯤 감겼던 아이가 눈이 번쩍 뜨이면서 동그랗게 눈을 뜨고 얼굴은 음. 막 웃음이 음. 가득해요. 음. 그래서 아 졸다가도 그 자기 생각을 그 말할 때는 그렇게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아
프레드릭의 그 마지막 장면, 음. 나도 알아라는 그 마지막 장면이 딱 아.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자기가 스스로 했을 때 네. 이렇게 음. 행복해질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음. 오늘 또 했답니다. 혹시 그 네, 친구가 네, 개슴츠레하게 자기 네, 알았던 책이라서 일부러 네. 프레드릭 흉내낸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또 그 생각을 어, 못했어요. 아니 듣다 보니까 아, 갑자기 그 친구가 아, 프레드릭이 혹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그렇군요. 하고 아, 저는 이런 친구는 봤어요. 아, 그래요? 막 종치기 전에 막 음. 자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하면은 막 그때까지도 이렇게 아, 약간 어 아, 여기서 그렇군요. 효과음은 제가 이제 일부러 과장했지만 네. 딱 이제 띵동 땡동 종이 딱 음. 끝나자마자 야 얘들아 우리 저기 가자 막 아, 이러면서 친구들 그렇군요. 깨우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까 그 친구가 분명 제가 햇살을 모으면서 색깔을 음, 이렇게 하면서 음, 프레드릭처럼 네. 친구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강요를 했잖아요. 아, 그래서 선생님 말씀 잘 들었던 친구였나 봐요. 제가 또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아. 친구에게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해줘야겠어요. 아니 근데 네, 진짜 사실 프레드릭도 네, 무척이나 좋은 캐릭터, 그러니까 되게 음, 배우고 싶은 캐릭터이고 네, 좋은데 저는 그 여름 동안 음, 햇살 모으고 그러니까 그 일하는 친구들 옆에서 음. 솔직히 딴짓이잖아요. 그 보기에는. 그렇죠. 우리가 네. 네. 생각하기엔. 그리고 네, 왠지 이런 친구 있으면 약간 저는 음, 좀 속상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남의 인생이니까 음, 글쎄 뭐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기도 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 음. 있는 그 친구들 있죠. 네, 너가 한번 말해봐 이렇게 했던 네, 들어주는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 프레드릭이 그렇죠.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아, 잠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럼 음, 정말 좋은 친구들을 또 프레드릭은 함께 음, 했었네요. 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이제 그, 아까 책의 첫 장이 이렇게 넘기면 네, 그렇게 빼곡히 음, 쓰여진 프레드릭의 아, 이름이 쓰여진 거 혹시 보셨나요? 네네 맞아요. 아, 그거는 음, 정말 왜 그랬을까라는 아, 생각을 네네, 좀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음, 윤지님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응, 제가 그 그림책은 응, 음, 되게 그림책의 특성상 아, 겉표지를 유난히 이제 오랫동안 보고 아, 이야기를 많이 그렇군요. 해요. 아, 근데 그림이 주는 어떤 글자를 안 읽더라도 그림책이 주는 그런 의미를 애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데 음, 아마도 그 프레드릭 이름을 음, 자꾸 읽다 보면 애들 그거 다 읽거든요. 하나하나. 그렇죠. 맞아요. 안 빼놓고. 음, 그래서 아무래도 프레드릭의 이름을 계속 되뇌이다 보면 음,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너 자신의 삶, 프레드릭 네. 너의 삶을 한번 말해봐 하는 그런 음, 이야기 같아요. 아, 음, 그렇군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군요. 하고요. 네, 그 흰 백지 위에 네, 프레드릭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음, 그 나의 삶 속에 내가 음, 주인이 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오롯이 자신의 이름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백지 위에 나의 음, 이름보다는 음, 누구의 엄마, 누구의 그쵸, 아내, 누구의 딸, 맞아, 누구의 며느리, 또 음, 다른 또 직장에서나 다른 음, 위치에서의 역할들로 맞아요, 채워진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딱 음, 그 프레드릭 그 이름이 막 정말 엄청나게 쓰여 있는 모습을 음, 보면서 음. 아, 그래서 조금씩 나의 이름을 채워가야 할 필요성들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 저는요. 야, 그래서 깊이가 다르시군요. 아닙니다. 아, 진짜 그런 듣다 생각을 보니까 잠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니까요. 음,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음, 결혼하기 전에 이제 네. 지금 남편의 여자친구 뭐 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뭐 아내 음, 그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엄마 이런 네. 역할 하는 게 참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아, 나만 할 수 그렇군요.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그럴 수 생각을 있죠. 해서 네. 근데 이제 그 역할이 좀 점점 내 존재를 조금씩 이렇게 좀 약간 음, 음, 어, 어떤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없어지는 음, 내 이름은 없어지고 그 이름들로 채워지는 은석 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답답해지고 나는 네. 없어지고 음, 뭔가 외로워지고 오히려 여러 역할들 하는데도 외로워지는 그런 음. 저를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는 내 이름 찾기. 그래서 가끔씩 네. 저도 이제 시어머니나 형님한테 음. 전화를 할 때 네. 이렇게 하거든요. 음. 저 은석이에요 아, 하고. 진짜요? 네. 저는 그래서 자꾸 이름을 말하려고 하고 그렇구나. 있어요. 응. 저는 전화하면 응. 이름 부르기도 이름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뭐해서 응. 어머니 저예요. 시즈니 엄마예요. 막 그렇게 네, 막 그렇죠. 애기 엄마예요. 그렇게 맞아요. 하기도 하는데 음. 또 남편이 부를 때 누구 음. 엄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쵸. 신랑한테 고마운 게 음. 은석 씨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 흥분한지. 그래서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제 이름 찾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해 봐야 되겠어요. 네. 어머니 저 윤이에요. 또 엄마 저 윤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름을 이렇게 채워가는 것도 우리 음. 삶에 또 좋은 또 그런 음. 것 같아요. 그 아까 선생님이 네. 그러니까 윤디님이 음. 겉표면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책을 아, 볼 때 예, 한참을 예. 보신다고 예. 하셨는데 그 책의 겉표면에 음. 어떤 꽃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붉은색이었는데 네, 붉은색이었어요. 뭐였죠? 흔하게는 보기는 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꽃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네네. 네. 그 네. 양귀비. 그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붉은 양귀비 꽃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맨 뒤에는 뒷모습이 나오고 앞에는 앞에 맞아요. 모습이 네네네. 나왔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 음. 꽃을 왜 여기다가 해놨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놨을 때 네. 그 꽃말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꽃말까지 생각이 안 이 꽃이 왜 여기 있는지를 정말 알고 싶은 아.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있을까? 그래서 꽃말을 그러네요. 찾아봤더니 붉은 양귀비의 꽃말은 네. 뭐 위로, 위안 그런 의미가 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전해 주려고 하는 게 네네. 이로 위안 음. 누구를 위로해주고 누구를 음. 할까라는 생각이 또 굉장히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꽃의 장치. 네, 꽃의 장치.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도 요새 음. 그래서 그럴까요? 이렇게 길가에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심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하나씩 음. 하나씩 나 있는 그 붉은 양귀비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약간 하나씩 이 양귀비 꽃은 꽃잎이 너무 가늘고 하늘하늘해서 만지면 막 바스러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것을 볼 때마다 뭔가 이상하게 흔들리면서도 다시 또 이렇게 모양을 갖춰서 꽃으로 네.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 약간의 위안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양귀비 꽃이 예전에 제가 딱 드는 생각은 네. 마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맞아. 쉽게 키울 수 없는 그쵸. 꽃인데 막 이제 걸려 들어가죠. 이런 꽃의 종류는 또 이렇게 할 음. 수 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위로, 위안 그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힘이 들 때 우리 음. 곁에서 붉은 양귀비의 꽃말처럼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쵸. 네. 약간 어떻게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강직하게 있는 나무도 좋지만은 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람결에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노래하고 또 속삭이듯 함께 흔들리면서 피워주는 그런 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보면 프레드릭의 그 들쥐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그 프레드릭이 하는 일을 또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니까. 겨울에 너 여름에 색깔 모았잖아. 햇살 모았잖아. 이야기 모았잖아.라고 그 기억을 해주면서 인정을 해줬던 것들 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겨울이 되었을 때 네. 프레드릭과 함께 그 애써 모은 곡식을 함께 나눠 먹는 모습도 그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 먹을 양식이 이제 동이 나자 프레드릭이 모은 이야기 양식을 나누면서 혹독한 겨울을 보냈었잖아요. 네. 그래서 따뜻한 햇살 한 줌이 그리운 계절 그리고 온통 무채색 풍경 속에 웅크리고 틀어박혀 지내야 하는 그 호떡한 겨울을 위해 그쵸. 프레드릭이 모은 햇살과 색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마음의 양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던 시간이었고요. 또 그거를 네. 마음의 양식? 이게 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프레드릭의 상상력의 힘을 믿어줬던 것 같아요. 눈을 감으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다 상상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프레드릭을 믿어주고 네. 그리고 믿어준 그 들쥐 가족의 아름다운 마음도 느껴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 기꺼이 모두가 함께 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네.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주 그 솔직히 굉장히 보면 네네. 청취자분들도 보시면 되게 네. 간단한 책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냥 처음에 이렇게 그냥 읽었을 때는 네. 그런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음. 하나씩 그런 의미들을 그쵸. 찾아가니까 딱 그 배짱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딱 한 번 음. 깨달음이 있으니까 음. 계속 그것들에 대한 네. 그림에 대한 그 아. 필연적인 음. 그런 인과관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림책 그냥 그리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작가들이. 뭐든 다 다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 어떤 음영이라든가 음, 색감이라든가 선 맞아요. 자체도 네네. 워낙에 이제 고민 많이 하고 음, 그려내는데 그 은석 선생님께서 그렇게 방금 네. 어떤 이웃과 더불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나눠서 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런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도 이 프레드릭을 보면서 처음에 읽을 때와 달리 점점 사실 그림책은 여러 번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프레드릭에서 왜 프레드릭은 왜 꼭 회사를 모아야 할까? 뭐 굳이 질문하자면 아니면 색깔과 이야기 도대체 그냥 남이 봤을 때는 그냥 정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버렸다면 이제 현실은 사실 그렇게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네.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을 인정하기보다는 비난하거나 나와 다르다고 함부로 좀 힐책하기도 하는데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프레드릭 상상력을 네 정말 저도 그러니까 갖고 싶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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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이 프레드릭을 보면서 그 혹시 미하엘 엔데라고 네. 아세요? 그 사람의 소설 모모. 이 음. 모모라는 노래도 있어요. 모모는 철부지 철부지. 맞아요. 네네. 아주 오래전에 네. 언제적일까요? 아무튼 오래전에 있었던 음. 노래를 살짝 이렇게 들려도 애들이 즐거워해가지고 막 그렇군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같이 부르기도 하고 했던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네. 이 모모에서 그렇잖아요. 무조건 미래를 위해 가지고 지금의 시간을 막 아끼고 그렇죠.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나중에 결국 자기 건 없고 네, 회색 인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시간은 삶이며 삶은 가슴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라는 말.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 프레드릭도 사실 시간을 아끼기만 했다면 그런 햇살을 못 모았을 것이고 또 다른 친구들을 상상력을 갖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네, 그래서 마음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약간의 정신적인 것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야 진짜 살아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조화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시간을 아끼기보다는 누려야겠다는 또 생각이 또 선생님 윤희님 말씀을 듣고 또 네.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따뜻한 이웃이 되어보기를 또한 이 시간 다짐을 해봅니다. 그림책 프레드릭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고요. 저희 방송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 센터의 재미있는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또한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프레드릭이라는 그림책을 통하여 나 스스로의 삶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동화 읽는 어린의 강은석 윤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